자, 대리는 뭐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생각하시고 전부 다 정리하시는데, 자, 이제 대리의 마지막 표현 대리는 일단 무권 대리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보신 것처럼 무권 대리라면, 자, 여러분의 부동산을 의뢰한 사람이 대리권도 없이 여러분 대리인 척하고 팔아버렸다. 이 사람이 이제 무권 대리인이 되는데, 그러면 요 산 사람이 얘가 대리인인지 아닌지 이거 팔려면은 그냥 팔았겠어요? 뭐 서류 위조하고 다 했겠죠. 예. 요 사람이 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 무권 대리인 줄 전혀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여러분이 이 계약을 추인을 하면 이제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겠죠. 근데 여러분이 본인 입장인데 지금, 자, 여러분이 추인을 하지 않는 한 요 산 사람이 요 의뢰한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대리인 줄 믿고 샀든 뭘 했든 상관없이 여러분 책임질 일이 없어요. 요게 기본적인 무권 대리입니다. 지난주에 그거 배우셨죠? 예. 근데 표현 대리는 요런 무권 대리지만 요 병이란 사람이 을이 여러분의 진짜 대리인을 믿고 거래했을 때 여러분이 추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계약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요걸 표현 대리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무권 대리의 일종인데, 원래 무권 대리는 여러분이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안 지는데 이게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책임질 일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죠? 예. 그때 이제 요게 무권 대리지만 표현 대리라는 게 성립돼서 본인이 전적인 책임지는데, 그 표현 대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게, 만일에 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가서 직접 가가지고 요 부동산 내가 원하는 거니까 좀 팔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 부동산은 근처 사는 내 아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아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그 얘기 들었으면은 여러분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들한테 대리권을 준 것처럼 좀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다 대리권 줬나 보다. 가가지고 아들이라는 을한테 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왔으니까 팔으셔 했더니 또 이 사람도 서류 같은 걸 다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여러분의 도장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대리인 척하고 행세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리권이든 뭐 소유권이든 뭐든 권리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을한테 다 알아서 이제 맡겼다고 그러고 을도 갑의 대리인 척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병은 을이 갑의 대리인 줄 믿고서 거래를 했겠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질 않고 요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다 맡겼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무권대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됐어요? 예,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현대리는, 자, 구별을 할 때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죽어도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지만 유권대리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표현대리라는 게 성립이 된다면. 그러면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계약에 대해서 뭐 추인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갑을병 중에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병이 병, 국가에서는.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져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취지를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좀 쉬워요. 일단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다. 자, 무권 대리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요 표현 대리, 이제 얘를 무권 대리 하지 않고 표현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표현 대리인과 거래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상대방.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은 여러분한테 요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데 항상 책임지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 표현 대리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책임지려고 그러겠어요? 안 지려고 그러겠어요? 안 지려고 그러겠죠. 그 둘이 싸울 때 결국 다툼의 쟁점은 요 행위가 표현 대리가 성립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판사들은 그러면 요 병이 주장하고 있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씩 한씩 검토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표현 대리는 요 사람을 보호하게 한 거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이 돼야 병이 보호가 되겠죠.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되냐 안 되냐, 이쪽에서는 성립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책임지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이게 무슨 표현 대리냐, 이거 표현 대리 아니니까 나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이런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례니까 표현 대리 성립을 쉽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
쉽게 성립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쉽게 성립한다는 것은 항상 법원에서는 뭘 따진다요? 요건을 엄격하게 좀 완화시켜서 그런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거의 대부분 표현들에서는 성립되냐 안 되냐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얼추 그냥 뭐 한다.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은 성립되지 않는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전체적인 이해를 이제 했어요. 38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서설에서 괄호 1번에 의의가 그 얘기인데,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자, 표현자가 그 얘기예요. 표현이 겉으로 봤을 때는 꼭 대리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표현. 근데 실제로는 대리인이 아닌 거, 이걸 표현이라고 그러죠. 겉으로 봤을 때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 발생에 관해서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본인 때문에 꼭 대리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자,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셨고, 괄호 2번에 어쨌든 본인이 책임진다 하더라도 성질은 무슨 대리? 무권대리죠.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는 게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유권대리와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이건 뭐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될 일은 없죠. 예, 구체적인 구조는 이런 얘기예요. 병은 그러면 가바에게, 즉 여러분한테 책임지라고 하겠죠. 그럼 병이 여러분한테 책임지라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을이 여러분의 진짜 대리니까 책임져라. 무슨 얘기 되셨어요? 예, 진짜 대리, 무슨 대리니까? 유권 대리니까 책임져라. 자, 이럴 수도 있고, 유권 대리는 아니지만 뭐니까? 표현 대리니까 책임져라. 둘 중에 하나를 근거를 잡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요. 근데 소송 제기할 때 소장에 요것하고 요걸 다 같이 주장할 수는 없겠죠. 예, 요건 유권 대리고 요건 무권 대리니까. 그럼 요 둘 중에 하나를 주장을 해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책임지라고 소송 들어왔을 때 그 얘기예요. 그럼 그 판례는 병이 지금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서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서 여러분한테 달려들었다는 거지. 예.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서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이건 유권 대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병이 주장하지 않은 법원에서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해야 되냐 그 문제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법원은 상대방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거지.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유권 대리가 아니라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라고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뭘 주장하지 않았으면, 표현 대리 주장하지 않았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냐 안 되냐는 따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항상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요 구조가 요 구조예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요 판례가 자주 나오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 유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동네가 다른 곳이니까. 근데 그 구조를 조금 이제 바꿔 들어가게 되면 유권 대리를 주장했을 때 법원에서는 표현 대리 성립까지 심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 뭐 하고 있는 것만 심리해야 돼요. 주장하고 있는 것만,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만 이게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거지, 주장도 하지 않은 것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게 판례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기본 구조가 그래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어느 한편을 들면 안 되니까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법원은. 그래서 소송을 잘대로 해야 돼. 소송을. 그래서 변호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예. 이런 얘기가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항상 법원은 당사자가 뭐 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거기 괄호 속에 이제 기출 표시가 쭉 돼 있으면서, 자, 괄호 속에 보니까 상대방이 뭘 주장할 경우에, 유권대리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는 계속 나왔으니까. 자, 이제 측면을 다시 해서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빨리 들어가죠. 취지 및 효과 얘기했습니다. 자, 이 표현대리 제도를 만든 이유가 외관을 신뢰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다? 상대방.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병. 그럼 당연히 동그라미 1번.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뻔히 얘가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인 줄 알면서 계약해놓고 책임져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요. 얘가 무권 대리인 것을 모르고 무과실,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표현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를 무과시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요거 표현 대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느냐 얘기예요. 자, 요 사람을 부하게 한 거니까 요 표현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병만 이거 표현 대리니까 너 책임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야, 나 책임 안 져. 이거 표현 대리니까 본인한테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는 병하고 또 거래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도 요 거래가 유효가 돼야지만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도 갑한테 요거 표현 대리니까 빨리 책임지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대리인인 줄 믿고 거래한 사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얘는 얘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거래한 거죠. 그래서 딱 얘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동그라미 2번 표현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이제 전제로 깔았어요. 그럼 표현 대리 제도는 병을 부하기 위한 거니까 결국 이 계약대로 얘가 무권 대리를 하더라도 본인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자,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값도 조금 억울하더라는 얘기죠. 억울하니까 이제 뭐라고 항변하냐면 그래 내가 좀 책임은 지는데 그래도 병도 얘 좀 거래할 때 조금 잘 살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가 좀 과실이 있으니까 내 책임 중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좀 고려해가지고 과실만큼 책임을 좀 깎으면 어떻겠냐.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과실만큼 책임을 깎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과실상계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낸 사람이 있고 당한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100대 0은 거의 없죠. 예. 낸 사람도 좀 책임 많이 있지만은 당한 사람도 뭐가 좀 있으니까 과실이 있으니까 그만큼 책임을 깎는단 말이에요. 뭐 70대 뭐 30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걸 주장하고서 나왔다는 얘기죠. 이 변호사, 이쪽 변호사가. 자,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냐 얘기인데 표현대리 제도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표현대리 제도는 누굴 부하게 한 거라고요? 병. 그럼 깎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요. 다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너 전적인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을 책임져야 되지.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상계는 항상 퉁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대리 전체적인 구조를 잡으시고 이제 표현대리